아직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한 아이들은 엄마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나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엄마의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러지를 않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참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그 조절이 참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마디 때문에 아이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어떻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엄마의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공부 안 하고 뭐해? 나도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부가 마법처럼 싫어지는 이야기죠. 엄마는 내가 조금만 숨을 쉬려고 하면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해?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숙제 언제 할 거야? 한마디 한마디 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네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도대체 마음속에 숙제 언제 할 거야? 라는 말이 빙글빙글빙글 맴도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빨리 엄마도 엄마 숙제를 마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있고 숙제하고 있으면 엄마도 못 쉬어요. 맘 편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 마음에 자꾸 다그치게 되죠. 엄마도 하루 일과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니까요. 아이는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다네요. 100점 맞으면 사줄게. 100점 맞으면 해줄게. 이 말도 조건을 걸어서 아이한테 가끔 쓰는 말일 텐데요. 이 말도 아이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점수를 잘 맞아야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나를 뭔가 점수화하는 것 같은 엄마의 말. 너는 몰라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엄마가 학원 다 알아놨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너는 쭉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이에게도 아이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이의 주장이라는 게 생기죠. 사춘기가 되면 더군다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엄마와 나와 같지 않고 동일시되지 않고 나에게도 내 생각과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아이인데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은 아이한테 마치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창피할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들 속상할 때 나오는 말이죠. 이 한마디를 참아야 되는데 결국 나와 아이를 동일시 여겨서 아이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따로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이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야, 공부 못하면은 사람 취급 못 받아. 이 사회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엄마들이 정말 주요 레파토리죠.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공부 안 하면 못 살아. 네가 그 무시를 한번 당해봐야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거야. 라는 이야기. 아이들이 커서 세상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왜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들 공부 잘하고 어디 대학교 교수고 이러면 더 권위가 있고 인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기 눈으로 SNS를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언제까지나 구태의연하게 공부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마, 그만해, 이렇게 명령조의 말,
이거는 누구라도 들어도 좋지 않은 말일 것 같은데요. 자녀한테는 왜 그렇게 명령조의 말이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말을 예쁘게 하다가도 아이한테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매일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명령조의 말로 엄마가 대화를 걸게 되면 아이는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엄마가 더 싫어지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너 뭐 해 먹고 살래? 아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속에 담긴 뜻은 너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살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직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한 아이들은 엄마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나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나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엄마랑 얘기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말들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몇몇 말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이가 정말 싫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요 하실 텐데요.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뭐뭐 하구나,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야기 저도 해봤거든요. 연습 삼아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아이도 안다고 하죠. 엄마 또 그랬구나 하는구나. 아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랬구나 라고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뭔가 공감받아보고 감정적으로 나를 받아들여주고 이랬던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공유받고 공감받았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구나까지는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랬구나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말문이 딱 막힐 때가 많죠. 그래서 그랬구나 말고 또 다른 어떤 말로 아이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랬구나 말고 엄마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말은요, 힘들었겠다 입니다.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공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떤 해결책을 주거나 대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엄마가 뭔가 해결해주고 엄마가 다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 문제를 쫙 없애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공감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정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다 터놓고 나면 그래 너 힘들었겠다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위안이 되고요.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질문을 덧붙일 수 있겠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3단계로 네 마음이 어때? 네 심정이 어때? 네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자, 아이가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앞에 단어만 바꿔주면 되겠죠? 좋았겠다, 신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은 어때? 네 지금 심정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충분히 공감받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어떻게 맨날 공감만 해줘요.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공감만 해요. 선생님은 신세 좋은 소리 하고 계세요. 라고 하신다면 공부에도 이 대화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빈둥빈둥 뭐해? 라고 하면 아이가 뭔가 이야기하고 핑계를 대겠죠. 지금 네가 피곤해서 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네 마음은 어때? 아이도 뭔가 불편할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이 뭐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서 마음이 불편해. 아 그래 마음이 불편했구나.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인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아니면 내가 많이 지쳐서 지금은 쉬고 싶구나. 쉬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통해서 아이한테 공감도 얻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가 더 이상 엄마와의 대화가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지요. 마지막 뱉고 싶은 그 한마디. 숙제 안 해? 공부 안 해? 언제 할 거야? 이 말을 건네기 전에 귀를 더 방긋 열으시고요. 아이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아이와 좀 더 좋은 관계로 좋은 파트너로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